나르시시스트가 가족이 아닌 경우라면 될 수 있으면 떠나야 합니다. 그들을 바꾸려면 여러분이 희생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아닌 연인이거나 친구, 동료, 이웃 등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들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나르시시스트가 연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더더욱 반드시 이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내용은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고통당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던 사람들, 상식적인 모든 방법이 다 통하지 않아서 큰 좌절 중에 있고 떠나고 싶어도 절대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극약 처방입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지켜왔던 모든 예의 범절, 격식, 원만한 인간관계를 전부 다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완전히 개조할 각오를 하셔야 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가치관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길고 깊을수록 더 많이 외롭고 지겹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고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될 거예요. 거의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글 속 오지에 있는 식인종을 계몽시키려고 하는 선교사의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세상살이가 이전보다 많이 수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모두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일을 해결했으니 내 자신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변화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이렇게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분에게 정말 목숨 바쳐 충성을 맹세할 거고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가와서 인생의 조언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변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그들이 잘못을 깨닫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캐치하고 변화를 원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변화를 원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들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자와 패자 그리고 모르는 사람. 이들은 승자 앞에서는 호구 노릇을 하고 패자 앞에서는 폭군으로 군림하죠. 그들 앞에서 당신이 패자라면 아무리 다이아몬드 같은 지적이고 옳은 말을 해줘도 전부 다 개똥 취급당할 겁니다. 당신이 만일 그들 앞에서 승자가 된다면 개똥 같은 말도 다이아몬드로 취급받게 되죠. 그들의 그런 습성을 이용해서 일단은 내가 그들 앞에서 승자가 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합니다. 내가 승자가 되고 나르시시스트는 내 앞에서 호구가 되는 식으로 질서가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수평적인 관계 맺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몸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을 승자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쥐고 흔드는 무서운 사람이 이들에게는 승자로 평가됩니다.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과 폭언, 폭행은 그들 앞에서 나약한 짓에 불과하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제대로 무서운 사람이 되는 법을 10가지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간의 선함이 인류를 구원할 근본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어릴 적부터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커서 자신이 부모를 닮아가는 걸 느끼고 나는 나르시시스트구나, 바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니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감정 서랍을 열고 닫는 조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정 서랍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 감정 서랍을 자주 열고 닫으며 사람들과 공유하면 할수록 서랍 안이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하죠. 우리는 이 감정 서랍을 내가 원할 때마다 원하는 만큼 자유자재로 열고 닫는 법을 익히게 될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려면 이 감정 서랍을 꾹 닫고 그 감정이 조금도 삐져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참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호소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신을 탓하고 비난하는 말로 들리죠. 여러분의 느끼는 모든 감정이 다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앞에서는 절대 감정이 없어야 합니다. 감정 서랍을 꾹 닫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서랍이 열리기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내 감정을 내가 완전히 갖고 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르 떨면서 흥분하고 화내거나 주눅 들어서 말소리가 작다거나 하면 더 무시당합니다. 이성으로 감정을 제어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히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정 서랍은 좋은 사람들 앞에서만 충분히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가장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해 라는 말입니다. 대화 좀 하자는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버럭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르시시스트는 대화나 의논을 증오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자 문제가 더 악화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대화는 천하의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당신이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 한 당신은 그들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나 사과를 표현하고 동의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는 아직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그저 피상적인 가벼운 대화만 하시고 대화를 통해 감정을 교류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잘못된 줄을 모르죠.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변명에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줄수록 당신을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취급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도 어떤 행동을 하는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랬어? 아, 정말? 어떡해. 등등. 상대방 말에 맞장구 치는 이런 추임새는 이들 앞에서는 쓰지 마세요. 그들의 말이 맞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말고 틀릴 가능성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박하고 또 반박하셔야 해요. 아무 감정 없이 단호하게 말이죠. 변호사라기보다는 검사가 되셔야 합니다. 계속 의심하고 증거를 요구하세요. 그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카리스마 있게 할 말을 하고 반응에 신경 쓰지 마세요. 대화는 늘 짧게 끝내시고 할 말이 끝나면 딴 얘기로 주제를 돌리든지 빨리 자리를 피하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힘들고 아프다는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힘들고 아픈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나약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앞에서 승자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힘든 것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힘들다, 아프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반응도 하지 마세요. 너무 바빠서 신경이 다른 데 있다는 듯이 절대 쳐다보지 말고 다른 데 집중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바쁜 척 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불만을 터뜨리면 알았어, 이제 안 그럴게 하고 바로 다른 것에 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입은 얘기를 하면서도 눈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 식으로 너 같은 인간한테 쓸 시간 따위는 없다라는 무언의 태도를 보이셔야 해요. 상대에게 집중하는 자세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없고 바빠 죽을 듯한 상황에서 별것 아닌 얘기하듯이 태연하게 말하고 빠르게 빠져나가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내 의견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인 양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뭘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해? 당신 그러는 거 사람들이 알면 속 좁다고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는 평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아니, 이것도 모르면 요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데 아직도 모르냐? 아휴, 가르쳐줄 사람이 나밖에 없지. 어디 가서 무식하단 소리 안 듣게 내가 잘 가르쳐줄게 라고 하면서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효과가 클 때가 많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물으면 당신 빼고 다 알거든? 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계속 무안하게 만드세요. 만일 나르시시스트가 말하길 네 친구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야. 다들 그런 척하는 거지.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 라고 얘기하면 그건 당신 얘기겠지. 자기가 맨날 거짓말하고 그런 척하니까 남들도 그러는 줄 아나 보네. 라고 말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럼 직접 친구들한테 거짓말인지 아닌지 물어볼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화 거는 신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짜 전화를 걸어서 딴 얘기하다 끊으셔도 돼요. 그러고는 당신 욕먹을까봐 그 말은 내가 안 꺼냈거든. 다음에 또 그러면 진짜로 물어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타협하지 말고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결연하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단호하게 지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동의를 구하지 마세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그렇게 거짓말하면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다라는 식으로 겁을 주세요. 그리고 한 번쯤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느낄 민망함을 무시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를 남들 앞에서 감싸주고 덮어주고 있다면 더더욱 호구로 취급받아 왔을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감싸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미리 판단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일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 서랍을 완전히 닫은 채 별일 아닌 듯이 태연하게 이야기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그들의 체면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얘한테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다 싶은 위협을 느껴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자, 7번째입니다. 증거물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한 얘기 내가 적어놨다가 사람들한테 말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종이에다가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날짜와 시간과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상세하게 적어놓는 일기장 같은 노트가 하나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자꾸 뒤집어 엎는 이 인간들은 늘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적어놨지 하면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펼쳐서 읊어주고 사람들에게 증거물로 보여주세요.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은 들키는 경우에 굉장히 화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계속 비교하며 가르치세요. 반드시 대안을 알려주면서 비교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옳은지를 반드시 가르쳐줘야 해요. 와, 성숙한 사람들은 누가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러면 왜 안 좋은지, 뭐가 문제인지 묻고 같이 해결하려고 애쓴다고 하던데 그런 거 안 읽어봤어? 문제 해결 능력이 뭔지는 알아? 라고 하면서 옳은 예시를 들어서 비교하며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누가 책대로 사냐면서 반발할 수도 있는데 그래? 누가 책대로 사냐고 말했지? 사람들한테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알려줘야겠다 라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 비교 대상이 없으면 개념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늘 비교하면서 가르쳐줘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는 중간에 끊고 끼어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호한 말투로 문장 끝까지 똑부러지게 말하세요. 와, 이런 거 모르면 요새 무시당하는데 내가 너 무시 안 당하게 가르쳐줄게 라고 말하면서 매번 가르쳐주세요. 특히 삶의 지혜나 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 같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자, 9번째입니다.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완전히 관심을 끄셔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변하든 말든 상관을 안 하는 것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그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악한 사람인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이 그렇게 살다 죽어도 당신에게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남아있다면 그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나를 어떻게 깎아내릴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끄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당신을 억울하게 만들겠지만 인생을 길게 보세요. 그런 걸로 이미지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위대한 인생을 나는 살게 될 거야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남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에, 여러분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만한 대상을 찾되 사람이 아닌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빠져드는 일을 찾아서 무아지경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세요. 나르시시스트를 호구로 만들기 위해서 꼭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나르시시스트들이 더 무서워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에 대해 아무리 험담을 하고 평판을 깎아내리더라도 나의 능력과 진실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을 가득히 메우고 있으면 사실 나르시시스트가 무슨 소리를 하든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내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수록 나르시시스트가 내 앞에서 점점 더 힘이 빠지고 긴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영향력이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나더러 나르시시스트랑 똑같이 되라는 말이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으로 한동안 내려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위대한 신이 그 수준을 낮춰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들과 대등한 삶을 경험하며 인간을 구원한 것처럼 말이죠. 이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만은 한동안 나르시시스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선한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내가 선한 이미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대상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별로 고민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자녀를 구해낼 수만 있다면 내가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 좀 당하는 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게 되면 아이보다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혼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된 것이고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부모의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드린 이 10가지 내용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잘 사용해 나가다 보면 나르시시스트들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능력을 가질 때가 올 텐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들이 잘못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 승자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급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풀기 힘든, 남들이 전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를 만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문제 해결력이 뛰어날수록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될 문제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만났을지도 몰라요. 이 문제를 누구보다 더 먼저 풀어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고 긴 시간의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장애물이 더 큰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큰 축복을 받기 전에 큰 고통을 겪는 법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바라기는 부디 심사숙고하시고 스마트하게 잘 대처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